관리번호 1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웃음이 넘치는 국어 수업입니다. 우리 2학년 3반 친구들 다 왔나요? 빈자리가 없는 걸 보니까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서는 237페이지를 펴주면 되고, 자, 237페이지를 펴면 대단어명이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단어명이 뭐였죠? 네, 맞아요. 3단원 장문의 원리와 실제라는 단원이었어요. 장문의 원리와 실제. 페이지는 237페이지고, 그 중에서도 소단원 이름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맞아요. 소단원은 세 번째 단원, 건의하는 글쓰기라는 단원이에요. 건의하는 글쓰기. 그리고 그 밑에 학습 목표가 두 가지 있는데, 먼저 학습 목표부터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뭐죠? 네, 다 읽어들었어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네,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의하는 글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도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맞아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건의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의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PPT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볼까요? 네, 뒤에까지 다 화면 잘 보이죠?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면 국민청원이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 다들 국민청원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네, 반응을 보니까 다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국민청원이라는 거, 국민청원을 혹시 왜 하는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거기 앉은 지수가 한번 손을 들었으니까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국민청원을 왜 하냐고 했냐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서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국민청원을 할 수 있겠죠. 또 저기 앉은 이제 우리 현석이가 말을 해준다고 하네요. 현석이가 말을 잘 해줬는데 뭔가 해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 이렇게 국민청원을 한다고 해요. 이 국민청원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건의하는 글을 바로 실제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건의하는 글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국민청원을 왜 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죠. 이 이야기 들은 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럼 건의하는 글을 왜 써야 할까? 건의하는 글의 필요성에 대해서 1분 정도 생각해 볼까요? 네, 1분이 지났어요. 그럼 다들 생각을 했을 테니까 혹시 건의하는 글은 이래서 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은영이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은영이가 발표를 잘 해주었어요. 그렇죠? 은영이가 건의하는 글은 왜 쓰냐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특정 대상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하는 글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해서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라고 필요성을 잘 말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성을 잘 말해준 은영이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다들 박수를 잘 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바로 이 건의하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건의하는 글의 특성 파악하기라는 활동을 할 거예요.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 거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건의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활동을 할 거예요. 건의하는 글 쓰는 방법 익히기. 방법 익히기라는 두 가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활동,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활동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나눠준 활동지 다들 잘 받았죠? 네, 다들 잘 받은 것 같으니까 그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이 있어요. 첫 번째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건의하는 글의 특성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주 짧게 설명을 해줄 건데 잘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명이 끝난 후에 질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건의하는 글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맥락 민감성이라는 거고, 맥락 민감성이라는 거고, 민감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건의 대상. 건의 대상이 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구한테 이제 건의하는 글을 쓸 건지에 대한 거고, 이제 그리고 건의 내용이 있어요. 건의 내용은 뭘까요? 맞아요. 어떤 내용을 건의할 건지, 무엇에 대해서 쓸 건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의 내용은 크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문제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문제 삼을지에 대한 문제 상황. 두 번째가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요구사항. 세 번째가 이렇게 요구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는 기대 효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다들 건의문의 특성 잘 알겠죠? 여기 앞에 앉은 우리 니키가 질문을 해주었는데 맥락 민감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해주었어요. 맥락 민감성이라는 거는 이제 건의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의하는 글은 실제 맥락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돈을 인상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부모님께 건의를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처한 상황, 우리 집의 가정 형편 같은 그런 맥락을 고려해야겠죠. 이런 맥락을 고려하는 게 바로 건의하는 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활동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 활동지에서 우리가 이번에 할 활동이 자료 2번이 있을 거예요. 자료 2번에 교복에 대해 불만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쓴 건의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배웠는데 이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 자료 2번에 나타난 건의하는 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활동을 10분 동안 할 거예요. 다들 알겠죠? 선생님이 10분 동안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활동을 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민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번에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이고, 아까 선생님이 말해준 건의하는 글의 특성이 있었지. 그 글의 특성,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게 이 자료 2번에 제대로 드러나 있는지 파악해보면 자료 2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활동 시간이 3분 남았는데 다들 활동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활동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 2번의 문제점을 파악한 내용을 혹시 발표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앉은 미주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맞아요. 미주가 발표해 주었듯이 지금 이 건의하는 그 자료 2번에는 건의하는 대상이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건의 대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점인데 미주가 더 잘 찾아준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예인이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인이가 잘 발표를 해주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된 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옷 색깔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요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예인이가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던데 잘 찾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앉은 도희가 또 발표를 해준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희가 아주 어려운 걸 찾아주었는데 이 글에서는 맥락 민감성을 고려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잘 말해주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자료 2번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자료 2번을 읽으면 이러이러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했다 라는 표현과 같이 맥락 민감성을 고려한 표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맥락 민감성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도희가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잘 찾아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파악해 보았고, 그걸 바탕으로 자료 2번의 문제점을 이렇게 세 가지 건의하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맥락 민감성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잘 분석해 보았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잘 파악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가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였는데 잘 파악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 활동 할 것이 이제 건의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활동지 이제 뒷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어떤 조사 항목, 조사 결과,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있고 건의문이 하나 쓰다 만 게 있을 거예요. 그 건의문을 보면 기억이라고 해서 빈칸이 나와 있어요. 그 빈칸의 내용을 채우는 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건의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히면서 하게 될 활동이에요. 다들 잘 알겠죠? 그 건의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건데 그 글에 있는 빈칸을 채우면서 익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의하는 글을 쓰는 그 빈칸을 채우게 될 건데 그 빈칸에 채우게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어떤 거냐면 앞에서 건의하는 글 특성을 파악할 때 배웠던 문제 상황, 그리고 요구사항, 기대 효과라는 세 가지인데 다양한 자료가 있죠. 그 뒷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을 파악해서 잘 채워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맥락 민감성이라는 걸 배웠었죠. 이 맥락 민감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결과라든지 학생 인터뷰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서 맥락 민감성을 파악한 후에 건의 내용을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활동을 하게 될 건데 활동을 모두 활동으로 진행하면서 모둠별로 하나의 건의문을 작성하게 될 거예요. 작성을 하고 난 후에는 발표를 하게 될 거니까 모둠별로 활동이 끝나기 5분 전까지는 발표자를 한 명 지정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수업 시간에 정했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한다. 자, 둘째, 지나치게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활동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30분 동안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닐 테니까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 내용을 고려해서 맥락 민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의문을 작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활동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각 조에서는 발표자를 정해주고 발표 내용을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의하는 글을 썼죠, 다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가 먼저 발표할 거예요 하는 조가 있을까요? 여기 3조가 먼저 발표해 준다고 하니까 다른 조들은 3조가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활동지 뒷페이지에 보면 다른 조가 발표한 내용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다가 다른 조가 발표한 내용을 적으면서 발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3조 발표해 주세요. 네, 3조가 아주 잘 발표해 주었죠. 3조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나요? 기타반 수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내용이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구사항을 도출했나요? 수준별 수업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수준별 수업을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타반 수업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족감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글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3조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3조는 이렇게 건의하는 글을 쓰면서 맥락 민감성을 어떻게 고려했나요? 네, 여러분 발표 잘 들었죠? 3조는 맥락 민감성을 어떻게 고려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 있는 조사 항목이나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맥락을 고려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다들 이렇게 고려를 했나요? 네, 그러면 3조가 아까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면서 열심히 발표를 했더니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발표할 조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6가지 조의 발표 내용을 다 들어보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어요? 건의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활동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있는 그 학생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해 보았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문의 요소, 건의하는 글의 특성인 건의 대상, 부담 선생님 선정해 있었고 그리고 건의하는 내용으로 문제 상황, 요구, 기대 효과를 우리가 직접 도출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3조는 이렇게 내용이 수준에 맞지 않다, 수준별 수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만족감이 증대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건의문을 잘 써주었고 다른 조들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건의문을 써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활동 2번을 하면서 두 번째 학습 목표인 건의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건의하는 쓰는 글의 방법을 알고 건의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2가지 활동을 크게 했어요. 첫 번째 활동이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이었는데 건의하는 글의 특성의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네, 맞아요. 첫 번째가 맥락 민감성이 있었고 두 번째가 건의하는 글의 요소였는데 건의하는 글의 요소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건의 대상, 두 번째가 건의 내용. 그래서 건의 내용은 문제 상황, 요구, 기대 효과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건의하는 글을 직접 써보았습니다. 수업 실험 마치겠습니다.